번째가 뭐예요? 만기 보유. 만기 보유할 때 수익률은 대문자 R로 쓰겠습니다. 수익률 R. 수익 리턴이라서. 수익률 R은요. 일단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뭐 받아요? 이자 받죠? 이자. 더하기. 자, 요거예요. 내가 만기 보유 전략을 구사하려고 채권을 산 사람은 매입 시점에 확정이 된다 그랬고, 그 사람의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자 더하기 네 채권 얼마나 저렴하게 비싸게 샀니. 아까 전에 채권 뭐라 그랬어요? 채권 문화상품권이라 그랬죠. 이 채권 문화상품권짜리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내가 9,500원에 살 수도 있고 1,500원에 살 수도 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9,500원에 사면 500원 저렴하게 샀죠. 내가 저렴하게 샀는데 나중에 만기 때는 10,000원으로 받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사면 플러스 수익.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프리미엄 500원 주고 더 비싸게 샀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 더하기 얼마나 저렴하게 혹은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가 고려된 수익률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좀 최대한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이자가 한 3%야. 우리 국고채가 지금은 4%까지 나가긴 한데 아무튼 3%대 반영된 게 많으니까 이자가 3%란 말이에요. 이자가 3%인데 채권을 저렴하게 사서 한 5% 저렴하게 샀어요. 이게 저렴하게 사서 얘를 5% 저렴하게 샀다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줘. 그럼 얼마야? 8%죠. 8%가 수익률이라고요. 이까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수익률은 전부 다 연기준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자는 연기준이야. 근데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는 일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일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채권이 1년 남았다고 해봐요. 1년 동안 5% 저렴하게 산 게 인식이 되니까 얘도 그러면 연기준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이 남았다고 해봐. 그러면 2년에 나눠서 5%가 수익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에 나누기 2를 한 게 뭐예요? 연기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잔존만기가 2년이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5 나누기 해서 2를 나누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5.5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짧은데 내가 이걸 많이 저렴하게 샀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J, CGV 33회차가 있는데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0원에 12월 11일 날 상한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오늘 한 5% 저렴하게 해서 9,500원이라고 해봐요. 5% 저렴하게 해서 9,500원. 그러면은 이 5%가 연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1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개월. 1개월인데 지금 5%죠. 그럼 곱하기 12 해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60%. 근데 거기다가 이자가 5.5%거든요. 5.5%. 그럼 얘는 65.5%가 채권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채권 수익률 아까 R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YTM이라고 해서 만기 보장.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률이라 그래서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고 그 한글로 쓰고 YT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할 때 만기 보유를 내가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YTM이 중요해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참고차. 실무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 증권사 HTS, MTS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률은 YTM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에요. 근데 우리 많이 알죠? 뭐 있었어요? 조기상환 되는 애들이 많아요. 조기상환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있죠?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는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기까지는 한 5년 남았는데 조기상환은 1년 뒤에 돼. 그럼 YTM은 아까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를 5년에 걸쳐가지고 나누기 5를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준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1년 뒤면 조기상환 돼. 그러면 이건 만약에 5%면은 5% 그대로 인식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기상환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죠. 조기상환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풋이라 그러거든요. 풋? 그래서 얘를 YTP라 그래요. 머추리티 이게 만기거든요. M이잖아. 그래서 YTM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기상환 옵션이 있는 채권이라 그러면 증권사 HTS, MTS에서 확인되는 그 수익률을 보고 매수하면 안 돼. 풋옵션이나 콜옵션이 없으면 YTM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 우리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HTS, MTS에서 보는 수익률로 그냥 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기상환이나 풋이나 콜이 있으면은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는 그냥 참고차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기 보장 수익률 YTM, YTP 이런 게 중요하다. 뭐 할 때 만기 보유 목적의 투자 전략을 구사할 때. 그러면 두 번째로 중도 매도. 중도 매도 전략은 살짝 수학적이에요. 이거 조금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할 거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중도 매도 전략은요. 우리가 일단은 이자는 똑같이 받잖아요. 또 리턴으로 할게요. 리턴. 우리가 이자는 받아 이자. 이자는 그냥 항상 여기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이런 수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일단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쉬워요. 일단 쓸게요. 지금 어렵다고 막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중간에 매도할 거잖아요. 나는 중간에 매도할 건데 자, 이 D가 뭐냐면 우리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듀레이션은 기간 가중 평균 뭐 회수 기간, 우리의 자금의 회수 기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얘는 그냥 잔존 만기라고 하면 돼요. 잔존 만기. 그러니까 남은 만기, 내가 매매하는 시점에 남은 잔존 만기랑 유사하다. 그래서 잔존 만기가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듀레이션 1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잔존 만기가 3년이다 그러면 3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달라서 이게 봐봐요. 짧아. 1년밖에 안 돼. 1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자 뭐 100원 받고 100원 받고 100원 받고 여기 11,100원 받으면 사실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간 가중해서 기간 가중 평균 자금 회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회수를 거의 여태 하죠. 이때 다 하잖아. 이때 다 하니까 이 잔존 만기, 이 만기가 곧 이 듀레이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30년이라 해봐. 30년에 10,000원 받을 건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이자를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물이면 듀레이션 이꼴 잔존만기가 아니긴 해요. 듀레이션이 더 짧겠죠. 그러니까 잔존만기보다 듀레이션이 작아. 30년물은 뭐 20 초반에서 25, 20년물은 15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은 같다고, 일단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돼요. 일단 이해는 하고 개념은 이해하되 D가 나오면 듀레이션이 나오면 잔존만기랑 유사한 수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기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은 무조건 뭐예요? 예, 무조건 양수. 그 다음에 자, 보유일수. 보유하고 있는 일수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양수. 그러면 음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Y. Y는 뭐냐면 Y. 이 Y가 금리. 얘가 금리예요. 금리. 이 델타는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금리의 변화량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왜 들어왔냐 봤더니 아까 전에 채권의 특성 말씀드리면서 뭐 두 개 말씀드렸죠. 딱 뭐 금리와 역의 관계를 가진다. 두 번째, 잔존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진다, 비례한다. 됐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양의값에 가진, 수익률은 우리 수익률 구하고 있잖아. 수익률은 양의값에 가진다며. 그럼 뭐야? 얘가 수익률이랑 역의 관계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면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플러스, 얘가 양수, 금리가 상승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음수,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었고 금리 맞고요. 듀레이션은 비례하다 그랬잖아.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곱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수익률은 연율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일수 기준으로 365로 연율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2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2분의 1이 될 거고, 내가 6개월 보유하고 있으면은 곱하기 2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자, 쿠폰, 캐리라 그래요. 쿠폰 캐리.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자본 손익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기본적으로 뭐 몰라도 되긴 한데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김에 알려드리는 거고, 봐봐요. 만기 보유할 때는 사실은 이게 필요 없죠. 만기 보유하게 되면은 잔존 만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중간에 매도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잔존 만기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보통 이런 애들은 뭐 장기물 투자한다고. 장기물. 이런 애들은 장기물에 투자하는데 봐봐요. 문제가 뭐냐면 이자가 3%야. 금리는 조금 좀 해서 한 0.5% 변했다. 이게 좀 많이 변한 거긴 한데 0.5% 변했다고 생각. 금리는 자, 이자는 3%인데 국고채가 얘 변한 게 한 0.5%밖에 0.5%야. 0.5% 올랐어요. 지금 얘가 20년물짜리라서 좀 남아서 그냥 듀레이션이 20이라고 해볼게요. 장기물에 투자했으니까 20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얘는 고작 3%인데 0.5% 곱하기 20 해봐요. 그럼 얼마야? 이거 뒤에 곱해봐. 얘는 1년 보유했다고 패스하고 얘는 무시하고, 그러면 얘 몇 프로예요? 10%예요. 근데 금리 올랐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에서 손실 마이너스 7%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중도매도 전략은, 그래 정리하면 뭐예요? 중도매도 전략은 이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자본손익, 캐피탈 게인, 이게 엄청 중요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마무시하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면 바로 13% 수익이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주식 못지않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 엄청 중요하고 이 항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거 D제 D.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중도 매도 전략을 듀레이션 플레이라 그래요. 듀레이션 플레이 한다. 그러면 아까 1번 있죠. 1번 아까 이자 캐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캐리 전략이래요. 캐리 먹는 전략이라고 해요. 캐리. 됐죠? 그래서 내가 안전 추구형,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면은 캐리 전략을 가야 되고, 내가 좀 주식 투자처럼 그 변동성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듀레이션 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단 여기서 촌놈아, 지금 보면은 한 4%대잖아요. 우리 국내 금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대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서 한 4% 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면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보면 결국에는 한 2% 중후반대 또는 많이 가도 3% 초반대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이제 장기임을 좀 사도 저는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3% 초반대는 이슈가 많았거든. 그리고 또 몰라. 이번에 미국 사상자 났다죠. 미국 군인들도 이벤트 이슈 지금 사상 났거든요. 이거 전쟁 금리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